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약 30년 뒤에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이 직업군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로봇과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줄고 있지만 사실 창의력 부분만큼은 여전히 사람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 오늘은 장영실 발명 창업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콘 파트장이자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의 박재근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뭐 어딜 가나 창의력, 인재 중요하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장영실 발명 창업대전 어떤 대회인가요? 예, 우선 그 한국경제신문 호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공모 주제는 창업 아이디어 분야와 그리고 창업 사업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창업 아이디어 분야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창업 사업 계획은 개인 또는 팀, 5인 이내 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모 대상은 전국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다 가능한데요. 우선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지도교사와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접수 방법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접수 마감은 7월 17일까지, 그리고 우편 접수 같은 경우는 7월 25일 도착분에 하나입니다. 둘이 일자가 다릅니다. 이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상 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2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학부와 초, 중, 고등부에서 각 한 점씩,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사장상과 총 21점의 상장과 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호서대학교 입학 시 특기자 전형이 가능하고요. 그 입학 후 교내 창업 활동 연계 지원에 혜택이 주어지는 공모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응모일자도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창의력이라는 범주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범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정보를 좀 주세요. 예,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 아이디어 분야와 창업 사업 계획 분야로 나누잖아요. 네네. 우선 창업 아이디어 분야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우선 서류 내용을 보면은 되게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그 그림으로 도면이나 그림을 삽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간략하게 보기 쉽게 접근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별도로 뭔가 만들다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마우스 같은 경우 위에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새롭게 만든 게 옆으로 비스듬히해서 만든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기존에 어떤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거에 뭐 좀 가미를 해서 새롭게 만드는 방식 형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 형식의 자유 형식으로 이제 서류가 제출되는데요. 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이디어를 개발과 그리고 마케팅, 수익을 내는 전체적인 구도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접근성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에 대한 현실성입니다.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하나 만드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우선 꼭 지키셔야 될 부분은 네. 모든 공모전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라는 거, 쓰라는 거 꼭 작성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금이 높거나 많거나 아니면 혜택이 좋다고 해서 뭐 경쟁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보다 경쟁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냥 좀 너무 가볍게 도전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양식 자체가 미흡하게 들어오는 성향이 있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말 경쟁이 높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우선 아이디어다 보니 그 서류의 창의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40% 이상의 비중이 차지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심사를 통해서 기본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선 탈락이 됩니다.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그 중, 고등학생들 아이디어가 네. 그 부모님들이 직접 해주시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좀 선생님의 확인을 받으라는 차원이지 이거를 꼭 선생님이 함께 참여해서 팀을 구성하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에서 발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창업 관련 전문가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기존 수상자들에 대한 경우를 보면 발표할 때 직접 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자신 있게 자신의 아이템을 당당하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발표하는 성향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발표 시 초, 중,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아이디어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네. 발표 준비까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발표를 하되 나만의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최근에는 뭐 창의력과 관련된 대회들도 참 많지만 사실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이 대회만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수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 대회의 특징을 보면 우선 시상 구분을 보시면 초, 중, 고 대학부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공모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같은 학년의 비슷한 또래끼리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창업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응모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참가 가능한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 대상을 보면 전체를 다 갖다 놓고 똑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 청소년들이나 저학년 학생들은 이 대회를 참가해서 수상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아까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예상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접근이 쉽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상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 우선 오기 전에 전년도의 수상작을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봤는데요. 네. 전체적인 그 수상 구도로 보면 그 경쟁률이 한 16대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16대 1이면 경쟁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쭉 들춰봤습니다. 근데 1차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2차 때는 발표하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건 부분별로 또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상 경쟁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실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만 가득하다고 해서 창의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장영실 발명 창업대전과 같은 기회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얻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